재작년 수능이야. 재작년 수능 문제인데 우선 15번까지 해서 헷갈렸거나 풀 때 좀 막혔다라고나 하는 거 있으면 같이 해볼까? 11번 같은 문제는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좀 망설였다라거나 계산이 복잡해졌다라거나 하면은 내가 좀 리뷰 노트 참고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할지 확인해봐. 12, 13, 14, 15에서 몇 번 같이 해볼까? 아직 많이 안 풀었어? 민준이 질문 없어? 13번까지 13번 됐어? 하고 있어? 12? 12번 같이 봐보자. 이 fx가 5분의 1 x 근데 이 t 값이 0과 6 사이라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0과 6 사이다. 이렇게. 근데 gx라고 하는 거는 이제 fx랑 그 다음에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래프로 그려볼게. 그럼 일단 0, 6, 9인 건데 0과 6과 9 함수가 대략 이렇게 갔다가 이런 형태로 간다고 볼 수 있겠지? 6, 9. 그치?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관찰을 해보면 이 t라고 하는 값이 0과 6 사이인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이 gx가 위에 건 fx인데 밑에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x-t 플러스 ft. 잘 봐봐. 여기 t랑 ft? t, ft? 결국에 이 곡선 위의 점인 거거든. 곡선 위의 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접선은 아니야. 그냥 t, ft를 지나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t가 여기 있으면 그냥 이렇게 긋는 거야.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만큼의 지금 넓이를 이렇게 구해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문제에서 가장 x축과 gx 사이에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클 때가 언젠가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 지금 이렇게 늘려가면서 생각해봐. 근데 t 값이 막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0과 6 사이야. 0과 6 사이에서 가장 넓이가 넓을 때는 이런데 다 온전히 보존되는 부분,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치? 그러니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접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해버리면 여기도 온전히 보존이 되면서 여기까지 더 들어가는 형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마무리해 보면 여기 이 지점을 t라고 잡는 거야. 이 지점을 이제 t 이렇게 이제 잡아줘. 잡아주고 나면은 식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일단 t 값을 먼저 구해. t 값을 먼저 구하려 하면은 뭐 하냐면은 이거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서 t를 대입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하면 되겠지.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t 값이 이제 얼마인지 나온단 말이야. 그치? t 값이 나왔으면 t 값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t가 계산해보면 3이 나올 거거든. t는 3. 3이 나오면 여기에서 인테그랄 쓰고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는 그냥 fx 자체를 적분을 해. fx를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3부터 해서 나머지 여기 요 지점까지 그치?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근데 여기 그냥 이거는 인테그랄 쓸 게 아니라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여기 이만큼의 길이에 제곱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정답이 된다 볼 수 있겠어. 그치? 지연이 이해됐어? 응. 이거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 13번 안 됐으면 13번 뭐 어떤 태도 가져야 될지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이거 13번은 웬만해서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AD 곱하기 CD는 9다 이렇게 두 변의 길이의 곱이 나왔을 때는
1차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는 넓이에 대한 식인가? 이 얘기가 먼저 떠올라야 돼. 그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치?
14번 같이 해볼까? 14번. 서진이 13번 됐어? 하고 있어. 13번. 잘 안 된 거 없어. 괜찮아? 다나 14번 됐어? 아니야? 14번 같이 해볼게. fx가 하나는 고정돼 있고 숫자가 또 그냥 정해져 있지? 2x 3승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근데 다른 하나의 함수는 이차함수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값을 정해주질 않았어. 이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함수인 거니까 일단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 어떻게 그래프가 되는지 파악을 먼저 해봤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미분해서 3x 6x 제곱 마이너스 6인 거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소극대까지 있는 거 파악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대로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부분이 1이다 이렇게 좀 표시를 했을 거라고. 그치? 근데 이제 잘 보면 2에서 구간이 나눠져 있던 함수였던 거니까 이제 2가 어딘지 체크해보면 2에서 F에다 2 대입해볼까? F2는 8, 2, 16 빼기 12 빼기 1인 거니까 이게 5인 거야. 5. F2는 5. 그치? 근데 이게 마침 여기 비율관계 보이니까 여기 0이지? 이렇게가 X축.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맞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제대로 썼나?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1 하면은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야. 내가 말을 잘못했네. 2에서 함수값 잘못했나? 잠깐만. 8이 16에서 12 빼고 1 하면은 3이네 여기. 3이었다. 지금 이렇게 3이 된 거니까 함수가 여기에서 요렇게 3인 지점에서 지금 이렇게 함수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이 부분이 그리고 얼마가 되냐면은 이렇게 잡아보면은 2가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함수는 여기에서 2보다 작은 쪽은 이 부분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이제 큰 쪽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 2에서의 함수값 3 여기 2 대입해보면 9. 그치? 그러니까 우극한이 9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우극한이 9인 거니까 여기는 구멍은 여기 막혀 있고 9인 지점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참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할 수 있다고. 그치? 여기서 방향 생각해보면 여기도 이렇게 좀 잡아서 보면 여기 지금 9인 거야. 이렇게 9로 잡아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근데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b값이 2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b 이렇게 지금 잡아보는 거. 그치? 이렇게 잡고 나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 새롭게 정한 함수지?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새롭게 정한 함수인 건데 뭐 우리한테 전혀 낯설지 않아. 지금 gt 플러스 리미트 t가 k로 갈 때 우극한 gt 요게 9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y는 t 근데 이 t 값이 이제 k일 때 얘기를 하는 거. 그치? 요걸 그었을 때 여기는 정확하게 교점의 개수가 3개인 부분을 딱 의미를 하는 거지. 교점의 개수 3개. 그치?
근데 이 극한은 뭘 의미하냐면은 3으로 가까이 갈 때야. 이 t값이 정확하게 3일 때가 아니라 3으로 가까이 갈 때. 그치? 이거 지금 3이라 본다라고 하면은, 아니, 3이 아니라 K 가까이 갈 때. K 가까이 갈 때 여전히 3개지. 하나, 둘, 셋, 밑으로. 그치? 요렇게 잡아보면, 하나, 둘, 3개인 거잖아. 여기 3개라고, 이렇게. 우극한 쪽도 K에 가까이 가는 쪽, 요렇게 잡아보면, 여기도 하나, 둘, 셋, 3개. 이렇게 지금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지. 그치? 다 여기까지 이해돼? 이 9가 맞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K 개수가 한 개로 유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치? 여기 얘랑 얘 사이에, 극소랑 극대 사이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이 너무 많아. 그치? 무한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이 극소 부분 어딘지 파악해보면 이 극소 값이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쪽이 1을 대입해봐야 되지?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네 1 아니지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 마이너스 5 여기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5를 이렇게 파악을 해놓고 나면은 여기에서 그래프가 만약에 또 안 되는 예시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서 이런 형태로 여기를 이렇게 좀 올라갔어 그래프가 그치?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어디가 또 되냐면은 이런 거 이렇게 잡아보면 y는 k 이렇게 잡았을 때 하나 둘 셋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무수히 많잖아 이 사이에 맞지? 그러니까는 이것도 지금 극소보다 작아지면 무수히 많으니까 얘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은 이 부분이 이 보라색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 정확하게 요 3차 함수에 극소인 지점을 지나가게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여기 지금 다 하나 둘 셋 다섯 개잖아. 밑에는 한 개고 그럼 어디서 되는가 생각해보면 여기서 정확하게 되지. 딱 극소를 동시에 통과하게끔 그래프를 이렇게 잡아놓고 판단해보면 여기 3개 그치? 선생님 밑에 여기 이 부분 몇 개야? 이렇게 지나가면 그렇지 잘했어 한 개 위에는? 빨간색 위에는? 어이구 잘했어 좋다 그래서 3개, 1개, 5개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9가 되는 값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결론을 찾으면 되겠어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는 여기 결국에 A랑 B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극소 지점이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 극소 지점이 F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냐면은 요 분홍색에서 A랑 여기 이지 2랑 여기 B 사이 2랑 B 사이에 요 지점이 2분의 2 플러스 B 2분의 2 플러스 B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쏙 대입을 해주는 거 2분의 2 플러스 B를 대입을 했는데 그 값이 이제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형태로 가면 되겠다. 맞지? 여기 내가 계속 계산 잘못한 게 플러스 1이었구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었네. 여기 5랑 3은 맞아. 5랑 마이너스 3은 맞는데 내가 저기 칠판에 좀 잘못 썼어. 이 부분이 5랑 마이너스 3이었다. 5랑 마이너스 3.
22번? 22번 조금 기다려줘. 22번 문제가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역대급으로 정답률이 낮았어. 정답률이 1%였었어. 22번 문제. 근데 아무리 어려운 22번 문제도 예전 수학 가형 시절에도 1%는 거의 없었거든. 근데 22번 문제가 이게 정답률이 1%였어. 15번 좀 하나 먼저 설명을 할게. 15번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봐봐. 이 AN이 홀수일 때라 돼 있고 이 밑에 거는 A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6항 더하기 7항이 3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결국에 모든 A1 값의 합을 구하라. 그치? 그러니까 계속 했던 얘기들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하면 결국에 이 세 가지를 보라고 그랬지? 첫 번째는 이 점화식의 구조. 두 번째는 시작항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지. 그치? 세 번째는 결국 구해야 할 값이 뭔지. 이 세 개를 다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치? 근데 보면 구해야 할 값은 정해져 있지? 이거 A1의 합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로 결정되는 건 아니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항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 6항 더하기 7항이 3이니까 여기서 단서를 잡아서 반대로 추적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 이 자연수 조건 같은 거 놓치면 안 돼.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잖아. 첫째 항이 자연수면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대입을 해봐. A2는 첫째 항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써보는 거. 2의 A1, 그 다음에 2분의 1의 A1 이렇게 되는데 이거 A1이 홀수일 때고 이 밑에 거는 A1이 짝수일 때. 그치? 그러니까 이걸 써놓고 나면은 뭘 유추할 수 있냐면은 홀수면 A2 자연수지. 맞지? 근데 A1이 짝수면 역시 2분의 1 곱하면 자연수. 그러면 이거 다음 항을 대입하고 다음 항을 대입하고 계속 대입을 해도 홀수는 위에 지수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자연수. 짝수일 때는 곱하기 2분의 1 해주는 거니까 여전히 자연수. 그러니까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하는 말을 지금 생략해 놓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모든 항이 자연수란 말을 놓치면 안 돼. 여기서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고 하는 게 잡힌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단 모든 항이 자연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 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했던 대로 요 6항 더하기 7항은 3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계산해보자. 이걸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지? n에다가 6 대입해. 6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 A7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의 AU 밑에 거는 2분의 1의 AU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자연수라 했으니까 1, 2나 2, 1이나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1, 2, 1. 그치? 둘 다 되는 상황인지만 확인을 해보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 1, 2, 1 다 될까? 생각해보면 6항이 1이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H7은 2. 맞네.
그치? 문제에서 얘기한 서. 그치? 밑에 거 가보면 6항이 2면 짝수니까 밑에 거에다 대입한 건데 그러면 7항은 1. 이것도 맞네. 이제 둘 다 해봐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얘도 해보고 둘 다 해봐야 된다. 이렇게. 그치? 역추적할 준비를 좀 해놓자. 역추적 준비를 해놓으면 준비라고 하는 거는 이 점화식을 이제 반대로 돌려놓자는 얘기지. AN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AN은 표시해보면 밑에가 로그 2에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2 곱하기 AN 플러스 1씩을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어.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럼 여기는 AN이 홀수일 때 근데 이 말을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 AN이 홀수일 때인 건 맞는데 AN 플러스 1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AN 플러스 1은 2의 홀수수일 때를 의미하는 거.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야 돼. 맞지? 이게 2 홀수수일 때. 그러니까 밑에 거 AN이 짝수일 때인 건데 AN이 짝수일 때 그러면은 원래 AN 플러스 1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냥 자연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그냥 자연수. 이렇게 파악이 됐지.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을 해놓고 나면은 역추적이 엄청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뭐 그냥 그대로 역추적 해볼게. 처음에 6항이 1일 때부터 해보자. 요거 첫 번째 거부터 해보는 거야. 6항 1. 6항이 1이면 그러면 여기서는 6항 그 다음에 5항 4항 3항 2항 1항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여기 처음에 1에서 시작했잖아. 그치? 근데 1은 자연수는 맞지만 2의 홀수수는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 2밖에 안 돼. 2의 1승이면 얘 홀수승인 거니까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갈 수 있어. 여기는 로그 2의 2인 거니까 1이지. 여기는 또 곱하기 2 해버리면 2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지?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1에서부터 또 시작했던 애가 있었던 거니까 그대로 다시 한번 쓰면 돼. 여기서 1에서 2로 가고 그러니까 2에서 또 1과 2의 제곱으로 가고 이렇게 좀 써주면 되지. 그치? 1이면 또 2로 가고 2의 제곱이면 아까 여기 안 했지? 2의 제곱일 땐 이거는 짝수승인 거니까 2의 3승밖에 안 되겠다. 2의 3승 2의 3승 여기도 2의 3승 밑에 거 할 때 2의 3승이면 여기는 홀수니까 3으로도 되고 2의 4승으로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이면 6 여기는 2의 5승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지. 그치? 6항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 아니 A6이 2일 때도 A6일 때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 A1 값을 더하면은 그게 이제 그대로 정답이 된다. 그치? 나머지 부분들은 리뷰 노트 한번 확인해 봐. 이렇게. 우리 잠깐 쉬었다가 20번, 21번, 22번 봐보고 그 다음에 9월달 것도 좀 더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
그 다음 것도 설명해 볼게. 석준아, 학교에서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해? 아니면 열심히 해? 오. 서진이 어때? 주변 친구들 열심히 해? 6명. 학교에 6명 온다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가? 출석 차고 튄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선생님 체크 나중에 하실 거 아니야? 애들이 응. 저의 정신을 오다가 가요. 아, 그래? 안 잡혀? 의미 없어? 잡혀도? 20번 괜찮았어? 20번? 소율이 어땠어? 20번? 했어? 응. 석준이 막힌 거 없었어? 21번 설명해볼게. 21번, 22번 두 개를 설명을 해볼게. 21번은 우리 이거 이제 많이 봤던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이 밑에 게 a 로그 4의 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가 정해져 있어. 근데 이 로그 함수가 이 a의 값에 따라서 높낮이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황이었어. 그냥 우리 평정에서 이미 여러 번 연습했었지? 증가함수라고 생각해봐. 증가함수. 증가함수인 상황이면은 이때 여기가 t-1이 있어.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요만큼에서의 최대값인 거거든? 그치?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지? 여기 있지만 실제로는 점은 여기다 찍어야 돼. 딱 가운데 t가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줘야 돼. 이렇게. 그치? 그게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ft의 정의인 거잖아. 아니, gt네. gt의 정의인 거잖아. gt의 정의인 거니까 얘를 점을 여기다 찍어줘야 되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었던 함수값이 이렇게 1만큼 평행이동 된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냥 모든 값들이 다 이렇게 증가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결국에 그래프는 어떤 경이 될 거라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일식 평행 이동한 걸로. 맞지? 근데 감소함수일 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 감소함수일 때는 이렇게 봤을 때 t-1이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때는 구간이 반대로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여기에 있어. 그치? 여기에 있으니까 이 함수가 거꾸로 이렇게 1만큼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돼야 되겠지. 1만큼 평행 이동이 이렇게 요 형태로 이렇게 지금 돼야 된다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전부 다 하나씩 다 연결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된 거라 볼 수 있다. 맞지? 그리고 이런 극대인 지점 본다 하면은 t-1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t는 지금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될 건데, 여기는 이 최대값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최대값이 계속 고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여기 찍힐 거고 여기 찍힌다는 얘기야. 만약에 t-1이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이런 데 있고 t 플러스 1이 이런 데 있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때 최대값은 여전히 t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 찍힌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t-t 플러스 1이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한동안은 얘가 지금 이렇게 같은 값을 유지를 하는 형태로 간다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극소인 상황은 좀 달라. 극소인 상황은, 극소일 때는 이렇게 잡아서 조금만 판단해보면 t-1이 여기 있어.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여기 가운데 지점에서 여기를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극대값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극대값 여기 이렇게 찍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극대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최대값이 매번 달라진단 말이야. t-1, t 플러스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여기 위치가 계속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t-1 그래프 ft- 하나 그리고 ft 플러스를 하나 그리고 나서 두 개 연결시켜서 가는 거에 대해서 평정에서 설명하기도 했었어. 그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수능 문제였어. 이 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그래프가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1, 2, 3, 4, 5, 6 이렇게 잡아보자.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에서 함수가 여기 6인 지점까지 딱 멈춰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 6 대입하면은 또 6,0이야. 6,0 지나가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해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 있냐면은 최소값이 이 GT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5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얘 1만큼 평이동 될 때,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f t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이 중에서 최대값을 여기다 찍어야 되는 거야. t값은. 그치? 그렇게 간다라면은 얘 지금 이렇게 옮겨갈 건데 이 좌표가 얼마냐? 저기다 1 대입하면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저기 온 거야. 그치? 저 부분이 지금 온 거니까 여기다가 이게 지금 5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GT의 최소값이 나왔어. GT의 최소값 5는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만큼 음의 방향을 평이동 시켜버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1만큼 평이동 돼서 이렇게 가는 상황.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극대를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값을 유지하면서 가다가 어디에서 내려가냐면은 얘가 1만큼 평이동한 요 지점이 되겠지? 여기죠.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따져보면 여기 구간을 이렇게 잡았을 때 최대값이 여긴 거니까 그때 여기다 이렇게 점 찍는 거지.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커지면 x값이 커지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어. 얘 원래 그래프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 흰색 그래프는 원래대로 그린다라 하면은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되겠지. 얘가 여기서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얘 연결시킬 때 이제 우리 봐야 될 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연결한다. 이 극소 지점이 5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 여기에서 5랑 이 7 사이를 봐보자. 5랑 7 사이. 5랑 7 사이를 관찰해 보면 5랑 7 사이에서 이만큼에서의 최대값은 여기 있지. 그치? 그게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찍혔다는 얘기야. 요 부분. 여기 봤어. 이렇게 지금 찍힌 거. 5랑 7 사이. 맞지? 여기 찍힌 거. 그러면 5보다 살짝 t 값이 커지면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가 될 거니까 오히려 값이 더 커져. 이렇게. 맞지? t 값이 6보다 살짝 작아졌어. 내가 지금 t가 5라고 했었나? t가 6? 6보다 살짝 작아지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최대값은 5보다 다 큰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거를 5보다 큰 걸 유지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맞지? 그러면 과연 어디가 경계값이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계값이 되는 지점은 요거 하나 그려놓고 보면은 어떻게 될지가 보이거든? 사실 이 문제풀이는 그냥 한 줄로 끝나는데 그래프 해석을 이제 정확하게 수능장에서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였다를 볼 수 있겠지? 그래프 갔다가 내려왔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서 역시 또 판단을 해봐. 이렇게 판단해 보면 이 상황에서 그래프가 정확히 어떻게 될 때가 이제 최소값이 5가 될 때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게 좀 여기를 5고 6이고 7일 때 정확하게 이 7,5를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7,5를 지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t 값이 6일 때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잘라서 보면은 최대값 여기 지금 똑같으니까 t가 6일 때 지금 여기 찍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t가 6보다 살짝 커지면 5보다 살짝 큰 구간, 7보다 살짝 큰 구간 이 사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값이 커지는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지금 커질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t값 6보다 살짝 작아지면 여기랑 여기 사이니까 역시 얘 지금 이렇게 지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 상황이 7,5를 로그함수가 지나갈 때가 가장 a 값이 작을 때라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a 값이 점점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그대로 해버리면 끝이다. 라고 되는 거니까 결국에 식은 이렇게 쓰면 돼. 저 함수에다 그냥 7 대입해. 7 대입하면은 5는 a 로그 그 다음에 4에 7마이너스 5지? 맞지? 7마이너스 요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a는 10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바로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민준이 뭐 고민 없어? 괜찮아? 서진아. 네. 조금 더 쉬운 거 풀어도 돼. 졸려. 지우 뭐 질문 없어? 네? 지우 질문 없어? 요거 정리된 사람들은 22번 같이 해볼게요. 이십이 번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데 만족시키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수란 얘기 있지?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얘기를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존재하는 부분은 어디지? 이렇게. 이 정수 K는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요거는 만족시켜야 된다. 부등식을 반대로 바꿔준 거야. 부등식을. 반대로 바꿔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쪽으로 가보는 거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건이 정말 몇 개 없어. F'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 4분의 1이 그냥 음수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걸 갖고 이제 fx가 뭔지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어. 맞지?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냐면, 어차피 k가 정수라 했잖아. k가 정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야. 내가 그냥 그래프 막 그려볼게.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함수가 만약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 이렇게 갖다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보는 거냐면은 두 칸씩 건너뛰면서 보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음수 곱하기 양수지. 그러니까 이미 땡인 거야. 0보다 큰 것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 이렇게 곱해도 역시 마이너스 1 곱하기 1, F 마이너스 1, F1 곱하면 음수니까 땡.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는 가능한 거냐? 이런 데는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2랑 3, 4 이렇게 있으면 F1이랑 F4 곱했을 때는 양수인 거니까 그건 이제 이 조건 만족시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건 어떨 땐 되고 어떨 때 안 된 데가 아니라, 그래프 그냥 항상 두 개씩 이렇게 짝짝짝짝 이렇게 가는데 전부 다 곱한 값이 양수이거나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니까 되게 특수하게 그래프 추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이거 하나 예시로 들어봤어. 무슨 말인지 잘 파악이 안 됐을 때 먼저 이렇게 확인해 볼게. 근데 이제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1인 3차 함수라 했으니까 3차 함수의 미분 개수가 음수인 부분은 어딘지 알고 있지? 지금 이렇게 간 부분. 감소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감소 부분이 마이너스 4분의 1 때 음수, 4분의 1 때도 음수라고 한 거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0인 지점에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 이 사이,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있는 정수 0이잖아.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먼저. 그렇게 간단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볼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0에서 만약에 함수값이 양수야. 그럼 이렇게 간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요거 이해돼? 이거 일단.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 봤으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은 0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양수여야 돼.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돼. 맞지? 근데 이게 함수가 만약에 첫 번째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고 하면은 이미 끝이야. 왜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양수인데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 음수지.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맞지? 하나라도 예외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마이너스 2에서 접할 수 있느냐? 접해도 안 되지. 접해서 가버린다면 이거 지금 3차 함수 안 되잖아. 이렇게.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럼 너는 안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는 거.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에서 양수인데 언젠가는 음수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내려간다 했을 때 결국에 곱이 양수가 음수가 되는 부분이 어딘가에선 존재한다는 얘기야. 두 개 차이. 맞지? 지금 이거 이해돼? 그러면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보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똑같이 그려보는데 0, 1, 2, 3, 4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는데 이번에는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일 때도 봐봐. 이거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번에는 이쪽 보는 거 0, 2 아니면 여기 2 이런 데 지나가야 되겠지? 근데 여기도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둘이 F1과 F3 곱한 게 음수가 돼버려. 맞지? 그래서 접해도 당연히 안 돼. 여기를 이렇게 통과한다 하더라도 2에서 음수인 지점 통과한다 했을 때 어딘가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여기 지금 짧게 통과하려고 해도 이렇게 통과해버리면 여기 음수인데 4에서 양수 지금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치?
얘가 이렇게 더 느려져도 마찬가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늘어져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지? 이거는 여기 이미 여기서 함수값들이 양수인 지점들이 음수인 지점들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두 개 차이로 해가지고 양수가 만들어지면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냐면은 이 0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 되는 거. 0에서 함수값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여지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스케일을 조금 확장해 볼게.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면 0에서 갔어 이렇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따져보는데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왜냐면 만약에 이거 이렇게 가볼까? 이것도 안 돼. 1보다 커져버리면 이미 그 순간에 꽝이야. 1 음수 3 양수 이렇게 바뀌어버리지.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얘를 특수하게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잘 되는지 봐보자.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봐. 여기 양수지 0 이렇게 하고 여기 1 있고 1 여기 3 있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3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이렇게 봐보면 이렇게 곱했을 때 0 이렇게 곱하면 이것도 0이야.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도 0 이렇게 곱해도 0 이렇게 곱해도 0 이렇게 곱하면 또 양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수능장에서 내가 22번을 맞췄네, 성공이다 성공이다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fx는 x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 함수를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될 뻔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다른 경우들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런 것들 더 범위를 좁혀보는 거야. 0에서의 미분 개수가 음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간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얘가 한쪽인 마이너스 1을 지나가고 한쪽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그냥 통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역시 돼. 왜냐면은 여기 양수지? 양수, 0, 0, 0, 0, 양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것도, 그치? 그러니까 요 상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또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야. 이 fx를 이렇게 x 플러스 1에다가 x 곱하기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요 함수 미분했을 때 미분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요거 계산해보면 그러면 그때 k 값이 16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거든, k가. 여기 지금 2분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 건데 16분의 1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이것도, 그치? 리뷰노트도 같이 한번 확인해봐. 내가 지금 필기 생략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상황이 아니라 반대 상황이 돼야 돼. 반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1, 0, 여기 1 이렇게 놓고 나면은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어. 그거 계산하면서 바로 정답으로 가면 되겠다. 그치? 희연이 이거 이해됐어? 들어봤을 땐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여기 간격이 2차이라고 하는 걸 이용. 근데 그 2차이라고 하는 게 모든 실수에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2씩 차이 나면서 가는데 함수값이 곱이 0이거나 양수가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미적분 확통 26년도, 25년도는 우리 그 추석 때 같이 했던 거고 24년도, 23년도는 또 저번에 추석 때 했던 것처럼 모아서 한꺼번에 풀 수 있게끔 다음 주에 줄게. 그래서 그거 더 하면서 여기 있는 문제들 다시 또 복습해 보기로 하자 하고 22번까지 다 정리된 사람들은 9월달 거 좀 더 풀어보면 되겠어. 9월달 거. 그 20번 혹시 안 됐으면 물어봐. 내가 좀 설명해 줄게. 20번. 막 다른 친구들 넘어간다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차피 9월달 거는 숙제로 줄 거니까 오늘 했던 거 충분히 수능 문제 복습하고 정리된 사람들은 9월달 걸로 넘어가면 돼. 급하게 안 넘어가도 돼. 안 된 거 없어? 괜찮아? 복습해보고. 현이 다 정리됐어? 다 정리됐어. 하나 피곤해. 지은이 정리 안 된 거 없어? 다시 물어보는 거야? 11번. 아까 처음에 맞았어? 11번.
이 9월달 문제는 특히 화제였던 문제가 13번 문제였거든. 13번, 14번 이 두 문제. 13, 14, 15번 세 개 다 중요해. 그래서 요 세 개 좀 꼼꼼하게 봐놓을 필요가 있겠어. 이 9월달 문제 22번이 쉬웠잖아. 22번 알고 있지. 22번 보자마자 또 나왔네? 이 생각 들 거야. 그치? 근데 이 13, 14, 15번이 되게 중요했던 문제니까 그 세 개를 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특히 14번 같은 문제는 소재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올해 22번으로 나올 수 있는 단원인 거니까 좀 잘 체크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해봐. 지난 시간에 6월달 모의고사, 25년 6월달 모의고사 풀면서 15번 문제 어려웠던 거 있었거든? 보면 아마 기억이 날 거야. 지금 시험지 없어도 괜찮으니까 잠깐 한번 봐봐. 여기 그 뭐 0에서 x까지에 대해서 gt 잡고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 t, t-1 해서 플러스 t, t-1 이런 식으로 됐었던 문제, 이 유형의 문제 기억하고 있지, 그치? 근데 이거 마지막 문제 처리해서 어떻게 갔었던 거였냐면은 이게 f'(x) 빼기 2가 요게 x-2에 그리고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요렇게 끝났었는데,
이거 그래프로 그릴 때 y는 2 하나 그려놓고 요거 때문에 요 2 때문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이차함수 그리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거 지금 두 가지 경우 나눴었지. 두 가지를 어떻게 경우 나눴었냐면은 첫 번째는 2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2가 하나 여기 있고 3분의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때 이거 두 개로 나눴었지. 그치? 근데 첫 번째 거는 이거 결국에 증가함 써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큰 아타 써야 되거든.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 거는 문제 기억나니까 그냥 다시 설명하는 거야. k 값이 2였어. k가 2라서 구분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fx는 요 2차 함수는 k가 2보다 큰 쪽만 해당됐었던 문제였거든. 기억하고 있지? 아니야?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여기만 봤으면 됐어. 요거 지금 이거 미분한 함수거든? 미분한 함수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 무조건 플러스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 함수는 뭐였었냐면 여기 지금 플러스라 해서 끝이 아니라 이 부분 마이너스 이런 체크 말도 안 돼. 여기 지금 이 밑이잖아. 여기도 지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한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축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x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최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 요걸 이제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꼭 써서 문제를 풀었었다고. 그치? 경우 나눠서. 2알파, 요게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까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풀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이게 왜 중요했던 문제였냐면은, 이거 6월 달에 다시 한번 나온 건데, 수능에서는 결국에, 수능이 아니라 9월 달 문제, 지금 풀고 있는 9월 달 문제에서 13번에서 그 아이디어가 되게 적극적으로 쓰였어. 13번 문제. 13번이 엄청 제일 화제였던 문제였고, 제일 좀 학생들이 좀 생각하기를 좀 힘들어했던 문제였거든. 그 이차함수에 대해서 경우를 나눠서 축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경우를 나눠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왔던 좋은 문제니까 이거 한번 다시 떠올려서 기억으로 풀 수 있도록 해봐. 요거 리뷰 노트는 다음 시간에 수요일에 줄 테니까 좀 잘 풀어오기. 그치? 질문 없어. 이제.
이거 평건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리뷰 노트 나눠줬고 전부 다 어떤 마인드로 정리하라고 했냐면은 수능장에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수능장에 가져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모킹버드랑 설맞이 2회분씩 이제 받았던 것들 오답 고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이거 오답 노트 필요하면은 내면은 그 유사 문제 다 만들어 놨으니까 또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견제 이거 공통 3개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쓸게. 선택 과목도 이렇게 지금 3개 있고 세트 더 있으니까 1세트 2세트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요거 다 푸는 대로 채점하고 고치고 제출해주고 하면은 또 나눠줄게. 그래서 특히 3개를 골고루 다 풀어야겠다 생각할 필요 없어. 이 중에서 내가 유달리 약한 거 있지. 잘 안 되거나 자꾸 틀리고 있는 문제를 더 받아가려고 해서 공부를 해도 돼. 그렇게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수특수한 모의고사는 특히 지금 뭐 약수령 논술이나 뭐 이런 데 필요한 친구들은 좀 더 받아가거나 아니면 수원수투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요거 하면 되고 공통모, 확통모, 미정모 요것도 풀 거는 끝없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풀 수 있도록 해봐.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뭐 이렇게 공지도 나오고 일정표도 나오고 할 건데 수능 후에 나도 또 계속 같이 필요한 친구들은 논술 같이 할 것 같아. 그래서 논술 약술 논술이나 수리 논술 내가 쭉 계속 진행하니까 그거는 필요한 친구들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해 보기로 할게. 이렇게까지 하고 오늘은 누가 옮겨갈 차례지? 기억이 안 나네. 오늘은 확통하는 친구들이 옮겨가기로 할까?
체력 관리 잘하고 아프지 말고 감기 걸리지 말고 조심해.